자,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까요? 네. 오늘 키워드를 잘 정리해서 시장 대응에 나서야겠습니다만 메타 이름 따라가나 메타와 관련된 얘기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메타 이름 따라가나 드디어 메타가 메타버스의 시대로 돌입을 하나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메타가 에실로 룩소티카 지분 인수 협상 중이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메타가 레이벤 선글라스 왜 이렇게 탐내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실로 룩소티카는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2021년 레이벤 메타 스마트 안경을 출시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업그레이드한 스마트 안경이 생각보다 반응이 꽤 시장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만한 장사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지분 인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 레이번 선글라스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동영상, 쇼츠를 그대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을 AI에게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사실 그간 메타의 VR 기기는 대중의 외면만 받아왔습니다. 선글라스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래서 이번에 메타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에실로 룩소티카는 얼마 전에 슈프림 인수를 발표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중요한 건 슈프림도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국의 젠틀몬스터 모 회사 지분을 에실로 룩소티카가 인수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재 파워 브랜드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워 보인다라는 게 최근 외신들의 반응입니다. 챗 GPT 이후에 킬러 앱 또는 킬러 디바이스의 출현은 충분히 AI 대중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최근에 메타에 대한 목표 주가를 $500에서 $5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시대, 생각보다는 빨리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국내 관련주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가까이에서 그 흐름을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런 킬러 디바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은요. 바로 이 반도체 피크아웃. 어제 우리 시장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요.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아마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을 텐데 조금은 다운그레이딩,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점, 즉 피크아웃은 아니지만 사이클의 후반부, 즉 반도체가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이긴 하지만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을 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뷰를 제시를 한 건데 SK 하이닉스와 TSMC를 이제 어떤 탑픽에서 좀 제외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고스란히 악재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전 사이클의 정점까지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좀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선 그림만 놓고 보면 진짜 이제는 소위 말해서 꼭지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거기 이 레포트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부터는 공급이 시장을 좀 주도해 왔지만 뭔가 레거시 수요 그리고 이 반도체나 AI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박지원 앵커가 짚어준 것처럼 메타라든지 이런 새로운 AI를 착용한 어떤 제품들이 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기업들의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수요 창출의 비클 제품이 나와줘야 됩니다. 메타의 어떤 선글라스 내지는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애플 아이폰 즉 이 AI를 탑재한 아이폰이 3분기 중에는 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자극이 된다면 지금 당장 반도체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공급 이후에 수요가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과 수요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노이즈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당장은 어떤 그 피크아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가면 글로벌 반도체의 매출 성장률이 좀 정점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의 회복에 따라서는 아마도 이 시점은 더 뒤로 밀리거나 좀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 근데 어제는 우리 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제는 악재였지만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다시 갓비디아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려면 주도 업종 글로벌 리딩 컴퍼니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간밤에 다행스럽게도 갓비디아, 엔비디아가 4%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지금 보면은 4%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제 반도체가 조금 힘이 없었는데 국내 시장도 시초가에 반도체가 힘을 내주면서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와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8월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2월, 5월, 8월, 11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달에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 1, 4, 7, 11월 보시면 우리나라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그 달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가가 좀 올라오고 나서 이 기대치에 맞는지를 좀 탐색하는 구간에서 주가의 일정 부분 조정이 있다가 결국 AI를 비롯한 지금 성장 산업의 기대치가 올라오게 되면 좀 빠졌던 그리고 좀 숨고르기를 했던 주식이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어떤 패턴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공교롭게도 4월에 있었던 조정과 5월에 엔비디아의 상승, 지금도 7월에 있었던 조정과 8월에 있는 엔비디아의 상승을 패턴을 좀 따라가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 그리고 낙관적인 시각까지 겸비할 수 있는데 간밤에는 또 엔비디아가 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피하는 제품을 개발했다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매출이 늘어나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가 사실은 지금 매출액이 하락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빨라야 25년 비슷하네요. 아까 반도체의 피크아웃 시즌까지. 결국 그래서 갓비디아 내지는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내주는 구간에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주 빠르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결국 빅테크 실적이 좋구나. 그리고 그러면 8월 중순에 가서 엔비디아 실적까지 보자라는 낙관 심리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간밤의 반등은 굉장히 우리 시장에는 좀 뭐랄까 단비가 내리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오늘 우리 시장 기대가 됩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